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 눈. 감각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감각기관. 그죠? 감각기관 중에서, 오감이라고 하지. 우리 몸에 이제 감각기관 5가지가 있어. 눈, 귀, 코, 혀, 피부 이렇게 하고 이제 5개 오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감각이면 이제 뭐야? 예를 들어 눈은, 뭐, 귀는 청각, 혀는 미각, 그래서 이제 감각을 느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 시각이라는 감각이 성립하는 곳이 이제 바로 눈이다. 그제?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온 빛이 어쨌든 이제 이 뇌가 인식을 하는 거지. 뇌가 인식을 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좀 화면을 하나 띄워놨다만, 자 보시면 눈의 구조 한번 봅시다. 눈. 자, 사람에서 눈은 그제? 일단 빛을 우리 몸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디야? 눈인 거야. 그지? 우리 몸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눈이다. 그래서 사람 눈이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여기 뭐 그냥 ABC도 써놨다만 일단 이 가장 바깥쪽에 눈이 사실 동그란 부분이 그냥 얼굴 안에 파묻혀 있는 거지. 가장 바깥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공막이라는 게 공막. 그지? 이 공막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눈의 어떤 형태를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눈을 뭐야? 보호해주는 그지? 뭐 그런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외워야 돼. 네, 외우셔야 돼요. 언제 자, 그래서 공막은 해봐. 눈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는 동그란 모양을 유지해준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공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보면은 맥락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락막.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영화를 볼 때 불 켜고 보는 것보다 불 끄고 보는 거 훨씬 더 잘 보이지? 네. 이 맥락막은 이 눈 안쪽을 어둡게 유지해주는, 사진기로 말하면 일종의 어둠 상자 역할을 하는 막이 뭐야? 맥락막이야. 알겠니? 어둠 상자. 이 내부를 어둡게 유지해주는 거야. 어둠 상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막이 3개가, 한 4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안쪽이 뭐야?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이 안쪽에 보면은 망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는 망막. 바로 이 망막에 상이 맺히면 비로소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게 된다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봐봐. 자, 공막이라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막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변해서 만들어진 삐지 삐. 얇고 투명한 막이 하나 있거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각막이라고 불러. 각막. 일단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제일 처음 각막을 지나는 거야. 만약에 눈에 각막이 투명하단 말이야. 투명하면서 매끈한 막이 각막이야.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바로 각막 때문인 거야. 알겠니? 네. 그런데 이 각막이 불투명해지면 어떻게 돼? 이 안쪽으로 빛이 못 들어오니까 우리 시력을 잃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 각막 이식 수술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바로 각막이야. 자,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보면, 자, 여기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요거부터. 여기 일종의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바로 수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체. 자, 이게 일종의 볼록 렌즈 역할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각막을 이렇게 이제 빛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수정체를 지나면서 그 빛이 뭐야? 굴절을 하는 거예요. 굴절을 해서 망막이라고 하는 막에 맺히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망막은 아까 얘기 안 했던 요게 있어. 시각세포라는 게 존재를 해요. 망막에는 시각세포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그 망막에 상이 맺히면 이 시각세포가 자극을 받는 거야. 그러면, 자, 요 뒤로 뭐가 있냐면, 요거 있지, 요거. 요게 시각신경 또는 시신경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각막을 거쳐서 빛이 들어와. 우리 수정체는 굴절이 되지. 물론 이 중간 거 내가 지금 생략을 했는데, 굴절이 돼서 상이 망막에 맺히면 망막에는 시각세포라는 게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을 이 시신경이라고 하는 애가 어디로 보내주냐면 뇌로 보내주는 거야. 그럼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다른 데 다 멀쩡한데 시신경이 손상되면 요 과정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뇌에서 인지를 못해. 볼 수가 없는 거야. 뇌가 손상돼도 볼 수가 없어. 얘가 손상돼도 볼 수 없는 거 똑같아. 망막이 손상돼도 볼 수가 없지. 그지?
그 다음에 그래서 수정체는 볼록낸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얘는 뒤에 가서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얘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해가지고 얘가 약간 탄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수정체 앞쪽으로 보면 여기 요만큼 요거 그지? 니네가 눈 정면을 보면 그러니까 요거죠. 눈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깥쪽에 갈색 띄는 부분이 있고 요 가운데 보면 뭐야?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 있지? 요거가 얘야. 그 동공이라고 합니다. 동공이라고 하고요. 그 동공 옆에 지금 여기 A거든? 동공 옆에는 홍채라고 하는 일종의 근육이 달려있어. 우리 스스로는 못 느끼지만 자, 봐. 내 눈으로 각막을 통해 빛이 들어오잖아. 그럼 그 들어온 빛이 동공을 지나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 동공이 줄어들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쨌든 이제 동공을 지나서 수정체를 지나면서 빛이 굴절을 해서 망막에 맺히면 거기 있는 시각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그게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면 비로소 우리가 어떤 그 물체를 보거나 이렇게 시각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알겠니? 그럼 그거 외에도 선생님이 또 설명 뭐 안 한 게 있는? 옆에 그 다음에 여기 있어. 이 수정체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볼록렌즈잖아. 그거 옆에 보면은 걔네를 붙잡아 여기 B라고 돼 있지 B. 그래서 시각 수정체는 B. 자, 선모체라고 하는 일종의 근육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한다고 그랬잖아. 요 선모체라는 녀석에 의해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기,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거야. 양쪽에서 수정체를 잡아당겨서 얘가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수정체가 때에 따라서는 두꺼워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얇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방금 말로 여러 번 계속 설명을 했다만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내가 볼 수 있기까지 경로. 자, 시각이 성립하는 경로는 어떻게 될까? 자, 일단 빛이 맨 처음 어디로 들어온다고? 각막을 들어. 각막을 지나서 걔가 동공이라는 부분을 지나야 돼. 그지? 여기가 동공이라고 그랬잖아. 동공을 지나서 얘가 수정체로 간다. 그럼 수정체를 지나면서 얘가 일종의 볼록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굴절을 한다. 그럼 그 굴절된 빛이 어디에? 망막. 참고로 요 내부도 얘기 안 했네. 요 내부는 아예 비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뭔가 약간 점액질, 그냥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걸로 채워져 있거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리체라고 해요. 유리체. 그럼 이 유리체는 뭘까? 빛이 지나가는 이제 통로이기도 하면서요. 그 다음에 니네 치료한 풍선만 있으면 풍선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랑 비슷한 거지. 어떤 눈의 형태를 유지하는, 공막하고 마찬가지 형태 유지하는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빛이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거지. 그지? 약간 반투명한 젤리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수정체를 지나면 얘가 이제 유리체를 지나야 되지.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에 상이 맺히는데 망막에는 뭐가 있다고? 시각세포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어. 그래서 빛이 망막에 맺히면서 그 시각세포를 자극을 하면 그게 이제 뭐야? 시신경을 거쳐서 시신경을 또는 시각신경을 거쳐서 뇌로 전달이 되면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그죠? 근데 맹주 안 하는 할 거야 지금. 그지? 그 뭐냐면 이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다고 했잖아. 그 시각세포가 이 망막에 다 존재를 하는데 특히 좀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 있어.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해. 황반은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시각세포가 없는 부분이 있어. 특히 이 부분이 있어. 시각신경하고 만난 이 부분은 시각세포가 없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맹점이라고 해요. 맹점. 다시 황반은 망막에서도 시각세포가 많이 있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맹점은 뭐야? 시각세포가 없는 부분이 없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상이 맺히는데 황반에 맺히면 굉장히 뚜렷하게 잘 보이는 거고 상이 맹점에 맺혀버리면 뭐야? 안 보이는 거지. 니네 그 맹점이 이쪽 눈에도 있고 이쪽 눈에도 있으니까 눈이 두 개인 이유가 뭐야? 서로 간의 맹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잖아. 니네 눈 다 뜨고 있다가 한쪽 눈 딱 가려봐. 그럼 어때? 이쪽 눈 감으면 이쪽 눈으로 두 개로 다 보일 때는 보이다가 이거 딱 가면 안 보이는 부분 생기잖아. 그럼 그 안 보이는 쪽에서 들어오는 빛은 맹점에 맺히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황반은 시각세포가 좀 많은 부분,
반대로 시각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맹점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눈은 이제 복잡하게 좀 얘기를 했다만 이 각각의 명칭들 걔네들이 근데 두 가지야. 자 봐라.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 이 중에 수정체는 아까 때에 따라서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한다고 했잖아. 얘는 원근 조절을 해주는 애야. 원근 조절. 우리 눈에서 원근 가까운 데를 볼 때, 먼 데 볼 때에 따라 이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거든. 그 원근 조절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빛이 또 굴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홍채, 동공 얘네들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또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부분.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부분이다 이거지. 그지? 이 두 가지 따로 얘기할 거야. 원근 조절은 어떻게 일어나고 빛의 양은 또 어떻게 조절이 되고 그 얘기도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의 눈은 그래서 이제 뭐랑 비교하냐면 사진기하고 비슷한 거야. 인공적인 눈을 만든 게 사진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사진기의 구조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눈하고를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지? 여기 옆에 플러스 강의 보면 조그맣게 나와 있지. 그지? 자, 요것도 별표 해주세요. 특히 눈에서는 이 사진기하고 눈하고 사진기 어느 부분이 우리 눈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비교하는 게 잘 나온단 말이야. 이거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사진이 따로 없으니까 이거 한번 띄워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 자, 요게 지금 사진기지, 그치? 요게 지금 사진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사진기하고 눈하고 비교를 하면 밑에 이제 표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쓰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일단 니네 사진기에서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 렌즈, 그치? 이 렌즈가 이제 그럼 사람 눈으로 따지면 뭐야? 아까 이제 수정체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한다고. 카메라 렌즈 안에 볼록 렌즈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게 사람 눈하고 비교를 하자면 빛을 굴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수정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리개라는 게 있어. 이렇게 렌즈를 바꿔 끼는 카메라들은 이 렌즈를 돌리다 보면 이 조리개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이 조리개거든. 그럼 우리 눈에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어디라고 했지? 홍채, 동공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이 조리개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눈으로는 홍채에 비유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사실 필름 카메라를 안 쓰지.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센서가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CCD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있긴 한데, 또 필름이라고 치면, 이 필름이나 혹은 이 센서가 이제 뭐야? 여기 빛이 들어와서 여기 딱 찍히는 거잖아. 이게 상이 맺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눈에 비유하자면 상이 맺히는 곳인 망막에 비유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니네가 필름 카메라를 안 써봤겠지만, 필름 카메라 이렇게 필름을 펼쳐서 넣어요. 뚜껑을 닫어. 근데 이제 뭐 사진을 30장, 뭐 이렇게 36장 이렇게 찍은 장수가 있거든. 근데 중간에 열어버리면 사진 다 날라. 이 사진기는 요 내부가 빛이 들어가면 안 돼. 이 사진을 찍는 동안에. 그래서 이 내부가 굉장히 어두워야 되거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누가 어둠 상자야. 근데 아까 내가 눈에서도 눈 안쪽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막이 있었지, 뭐야? 맥락막에 비유할 수가 있어. 이거 어둠 상자는 뭐해? 맥락막에 비유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내부를 어둡게 유지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셔터가 뭐야? 이렇게 찰칵하잖아. 그럼 우리 눈에 셔터 역할이, 야, 네 눈 감아다 뜨잖아. 눈꺼풀이 바로 이 셔터 역할을 해주는 거지. 셔터가 닫혀있으면 눈으로 빛이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눈꺼풀. 그지? 사람 눈에서는 눈꺼풀에 해당되는 부분이 카메라에서는 셔터가 되겠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굉장히 아주 고성능의 카메라 아이템인 거지. 그지? 그래서 사람의 눈하고 사진기하고 그리고 각각의 구조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꼭 명심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이제 아까 앞에 눈의 구조에서 우리 눈에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단 말이야. 내 눈으로 일단 뭐 시각이 성립하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도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는 못 느껴. 예를 들어 내가 가까이 있는 상준이 볼 때하고 멀리 있는 저 밖을 볼 때하고 이 수정체의 두께가 달라지게 되고, 왜? 가까운 데 볼 때와 멀리 볼 때 수정체가 알아서 지가 두께를 조절하는 거야. 가까운 데 근, 멀리 원근 조절을 또 수정체가 담당하잖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그러니까 본인은 못 느껴요, 사실. 본인은 못 느끼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니네 불 딱 꺼버리면 니네 동공이 커진다. 자, 그래서 일단 그 명암 조절부터 한번 얘기해볼게요. 명암 조절. 자, 왜냐면 눈으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손상되잖아. 눈 다치잖아. 그러니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올 때는 빛이 조금만 들어오게 해줘야 되고, 반대로 너무 어두워서 빛이 약할 때는 내가 그 와중에도 물질을 보려면 최대한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지? 그걸 조절하는 부위가 아까 어디라고? 홍채라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구멍은 사실 동공인데 그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는 홍채라는 게 조절을 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봐봐. 우리 사람 눈을 이렇게 정면에서 봤다고 하자 이거지. 그럼 니네 아까 눈 그 동그란 그 눈 안쪽은 무조건 어때? 어두워야 되지. 그럼 여기 지금 요 가운데 구멍이 동공이야. 그럼 니네가 저 안쪽은 어두우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보면 당연히 여기 무슨 색 보여? 검은색 보이는 거야. 서양인이건 동양인이건 여기는 검정색인 거야.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동공이라고. 그럼 그 동공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게 갈색을 띠지. 근데 서양 사람들 눈이 파랗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 좀 파란색을 띠는 거야. 색소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초록색이네요.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하여튼 눈 색깔이 좀 다르잖아. 간혹 초록색 사람도 있고 있겠지. 근데 대체로 우리가 보통은 서양 사람 눈이 파랗다라고 표현을 하고 동양 사람들은 눈이 까맣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얘가 검은색이고 얘가 갈색이니까 멀리서 보고 구분이 안 되는 것 뿐이지. 근데 서양 사람도 당연히 여기는 검은색이어야 돼. 왜? 눈 안쪽이 어두운 색을 띠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카톨릭 성모병 있잖아. 여기 가서 안과에서 검진 받을 때 보면은 턱을 대면은 그 안과 교수님들이 현미경 같은 거 이렇게 눈 벌린 다음에 조명 쏴가지고 눈 안에 들여다봐. 어두운 부분 들여다본다. 망막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볼 때 여기를 딱 현미경 여기 빛을 쏴서 들여다본단 말이야. 눈이 나빠지잖아요. 눈이 나쁜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그거 쏜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아니고 검사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 바깥 부분이 뭐야? 홍채가 돼요. 홍채. 그럼 봐라. 눈에 이렇게 빛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요 동공으로 빛이 들어가는 건데 빛이 너무 많이 오면 어때? 동공이 줄어들어야 되겠지. 맞아? 자, 그래서 밝은 곳에서는 봐봐. 밝은 곳에서는 빛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게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동공이 작아지려면 이 옆에 있는 홍채라는 애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늘어나야 되는 거야. 이완된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곳에서는 홍채가 늘어난다. 이완을 해가지고 그 결과 뭐야? 동공이라는 구멍이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빛이 적당하게 들어오고. 반대로 어두운 곳을 이거 외워야 돼, 니네. 어두운 곳에 가면 어떻게 돼? 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빛을 많이 받으려면 이 동공 구멍이 넓어야 된다고. 동공이 넓어지려면 어때야 돼? 홍채가 반대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면 반대로 홍채가 뭐 한다? 수축을 한다고. 수축. 홍채가 수축을 해서 그 결과 동공이라는 빛이 들어가는 구멍 크기가 커진다,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그 빛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된다 이거지. 알겠지? 그거 우리가 명암 조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본인은 못 느낀다 그랬다. 본인은 두 번째는 원근 조절을 한다 이렇게. 원근 조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수정체가 상황에 따라서 두꺼워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멀리 볼 때 하고 가까이 볼 때 그때 수정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왜? 수정체가 변해야 그 상이 맺히는 위치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야. 망막에 상이 맺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멀리 보게 되면 상이 넘어가요, 망막을. 그러니까 그러려면 수정체가 조금 두꺼워져야 되고 반대로 얇아져야 되는 거고. 하여튼 뒤에 가면 나오니까 얘기를 한번 해볼게. 밑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자. 여기서 이 그림을 여기 해줄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어디가 요거가? 요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돼. 하나만.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수정체가 있어요, 그지? 이 수정체가 있고요. 수정체 옆에 보면 그 수정체를 일종의 잡아당기는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선모체라는 게 있어. 선모체.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선모체라는 근육하고 수정체 사이 이렇게 끈 같은 게 이렇게 있다. 요거는 참고로 진대라고 불러. 진대. 외워야 돼요.
근데 이 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는, 그지? 자, 지금 그래서 보면은 이게 가까운 곳을 볼 때는 결과적으로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그지? 두꺼워지려면, 니네 봐라. 수정체를 이 진대라는 끈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잖아. 끈이 세게 잡아당기면 이거 두께가 어떻게 되겠지? 얇아져. 얇아지겠지. 살살 잡아당겨. 두꺼워지겠지? 그리고 살살 잡아진다는 얘기는 여기 끈이 어때야 돼? 야, 얘들 봐봐. 이 끈이 팽팽하면 이걸 세게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럼 얇아져. 그러니까 이 끈이 좀 느슨해져야 되겠지. 네. 그럼 얘가 두꺼워지게 돼. 근데 이게 느슨해지려면 이 선모체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느슨해지려면 얘가 길어지는 거야. 그러려면 반대로 얘는 짧아져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자,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선모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다. 그럼 여기는 나는 그냥 참고할 테니까 여기 참고만 쓸 테니까. 그러면 선모체하고 수정체 사이 진대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된다고? 이건 오히려 길어진다. 늘어난다. 반대야, 반대. 그 결과 수정체가 어떻게 된다고? 평소 두께보다 두꺼워지게 된다. 참고로 이제 수정체가 두꺼워지잖아? 그러면 우리 눈으로 들어간 빛이 많이 꺾일까 적게 꺾일까? 작게 꺼져야 돼요. 수정체가 얇았는데 얘가 두꺼워지면은 똑같이 얘는 이게 조금 꺾인다면 얘는 많이 꺾여 이렇게. 더 많이 꺾여 이렇게 더 많이 꺾입니다. 알겠니? 네. 그래서 가까운 데를 볼 때는 빛이 많이 꺾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고 두꺼워지려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얘가 혼자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얘와 얘에 의해서 얘가 두께가 변하는 거야. 그럼 먼 곳을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 형준아? 반대겠지? 맞지? 먼 곳을 볼 때는 어때? 반대야, 반대. 수정체가 얇아지는 거. 결과적으로 얇아지는 건데 먼 곳을 볼 때 그럼 이 반대가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니네 이것도 요거 하나만 외우면 돼. 그럼 이건 반대잖아. 얘도 이거 하나만 외우면 얘는 반대잖아. 그러면 선모체라는 게 오히려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늘어나는 걸 이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방금 요거는 사실 거의 나오진 않을 테니까 참고만 하라는 얘기지. 진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 수축을 하게 되는 거고, 진대가 수축한다는 얘기는 이 수정체를 당기는 이 끈이 팽팽해진다. 따라서 수정체를 세게 잡아당기는 셈이 되니까 수정체가 얇아지게 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볼 때 혹은 멀리 있는 곳을 볼 때 그걸 따라서 이렇게 수정체 두께가 달라지면서 조절이 된다. 그리고 원근 조절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런데 이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한다 그랬잖아. 근데 니네 평생 이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할 거 아니야? 게다가 요즘 너희 나이나 선생님도 마찬가지. 요즘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 네. 그럼 가까이 있는 걸 계속 보고 있으면 수정체가 계속 두꺼워지고 있는 거야. 선모체 얇아지진 않지. 계속 두꺼운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근시에 걸려요. 그러니까 얇아졌다 두꺼워졌다가 반복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그냥 계속 두꺼워져 있는 상태 혹은 계속 얇아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제? 그래서 눈이 이상이 생긴다 이거지. 그럼 이제 우리 눈에 나타나는 눈의 이상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쌤, 그래서 계속 먼 곳밥 눈이 나빠져요. 그럼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겠지. 뭐 그런 논리들은 그렇게 하겠다면 계속 먼 곳을 우리가 보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사실 가까운 곳을 보는 게 더 많지. 그러니까 사실은 눈 건강을 위해서 그러라고 하지. 나도 못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 이렇게 보잖아. 그럼 일부러라도 멀리 좀 봐야 돼. 근데 이렇게 니네 실제로 이렇게 보다가 보면 뿌여져. 흐릿해. 그래서 한참 먼 곳을 봐야 다시 되돌아오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스마트폰 혹은 책도 마찬가지야. 가까이 오래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부러라도 멀리 한 번씩 봐줘야 돼. 그래야 눈이 저좀 멀리를 보게 됐는데. 아니 그냥 그 멀리라는 게 참 기준은 없지만 그냥 먼 곳 아무데나 그냥 응시하면 되잖아. 그지? 쌤 그럼 그 시간 가까이 있는 거 보는 시간만큼 멀리 봐야 돼요. 꼭 그건 아니고 내가 의사는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자 눈의 이상해서 이 눈이 나빠진 거지. 그치? 지금 여기도 안경 쓰는 친구가 3명이나 되는데 자, 일단 봐라. 눈의 이상이 크게 4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근시라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원시라는 게 나오고, 세
세 번째로는 난시, 노안 이렇게 있어. 만시는 뭐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테니까 말을 끊지 마시고 잘 들어봐. 네. 일단 시험에는 아마 대부분 얘가 나올 거야. 근시하고 원시가 나올 텐데, 자, 노안 일단 얘기하자면, 노안은 참고로 늙으면 눈 나빠지는 게 노안이잖아. 이 노안의 증상은 원시하고 똑같아. 알겠어? 노안의 증상은 누구랑 똑같다고? 원시랑 똑같아. 자, 난시는 뭐냐고 잘 봐봐.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이 바깥에서 뭐가 있다 그랬지? 투명하고 매끈한 각막이 있단 말이야. 맞지? 얘가 매끈해야 돼. 근데 사람이 이제 병원에 이 각막이 울퉁불퉁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빛이 들어갈 때 어떻게 돼? 상이 맺힐 때 막 상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맺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맺히다 보니까 그 물체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보인다. 이게 난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각각이랑 멀리. 그렇지, 그게 라식 수술인 거야. 그래서 라식 수술은 그 울퉁불퉁해진 각막을 레이저로 이렇게 뭐야? 평평하게 깎아내는 거지. 아파요? 그 나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게 그래서 각막이 근데 사람마다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음 수업이 있어. 중간에 자꾸 말을 탁탁 끊으면 그냥 다음 수업 하는데 보내버릴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냥 너희와 함께 10시까지 갈 거야. 이제? 잘 들어봐. 지금 선생님은 마음이 급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이제? 너희는 지금 집에 가고 싶다고 중간중간 툭툭 끊어버리면 집에 못 가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이 각막이 사람마다 두께가 달라서 너무 얇은 사람은 라식 수술을 못해. 이제? 이걸 레이저로 깎아내는 거니까. 이거 어차피 각막이 어떻게 하면 얇아져요? 진짜 유리가 있는데 유리가 울퉁불퉁할 때 어떻게 하면 유리가 얇아지고 매끈해지는 아니 각막이 얇아진다고?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난시는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렌즈를 오래 끼고 있으면 각막이 얇아지기도 할 거고 애초에 태어날 때 좀 이렇게 얇게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라식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얘야, 중요한 건. 그지? 근시 원시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지? 자 일단 근시는 뭐냐? 가까울 근자야.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이는 거야. 봐.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보이는 거야. 근데 오히려 멀리 있는 물체는 뭐야?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럼 왜 그러냐? 자, 아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 똑바로는 못 그렸다만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정상적인 사람은 망막의 상이 딱 이렇게 맺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근시인 사람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상이 망막 앞에 맺혀버린 거야. 앞에 맺혀버린 거야. 그럼 원래는 여기 맺혀야 되는 사람이 상이 망막 앞에 맺혀. 상이 망막 앞에 맺힌 거야. 그럼 왜 그러느냐? 내가 아까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는데 또 사람마다 수정 두께가 다를 거 아니야. 수정체가 두꺼우면 어떻게 돼? 많이 꺾이지? 맞아? 그러니까 남들보다 수정체가 두껍거나 아니면 요거 있지, 요 길이. 요 안구라고 하거든? 이 안구가 남들보다 어때? 길어버리면 수정체는 똑같더라도 상이 앞에 맺힐 수가 있어. 알겠지? 수정체가 남들보다 두껍거나 안구의 길이가 남들보다 길면 근시가 될 수 있다. 그지? 맞아? 근시가 될 수 있어. 근데 스마트폰 가까이 계속 보면 어떻게 된다고? 수정체가 계속 두꺼워져 있다니까? 그럼 근시 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럼 이게 근시인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 안경 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수정체를 바꿔 낄 수는 없으니까. 물론 바꿔 낄 수도 있는데 어린 아이들, 어린 학생들 이거 바꿔 끼는 건 뭐 권장하지는 않겠지, 그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예 정말 눈이 많이 안 좋다 그러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안경을 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모여있는 애를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 그 빛을 조금 퍼지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안경을 쓸 때 무슨 렌즈를? 빛을 퍼지게 하는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안경을 쓰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근시인 사람들은 무슨 렌즈? 오목 렌즈를 사용해서 교정을 해준다. 이거. 자, 이거 근시 왜 나타난다고? 남들보다 수정체가 두껍거나 안구의 길이가 남들보다 길면 근시가 나타날 수 있다. 원인도 기억해 두시고. 그럼 두 번째로는 원시가 있겠지. 원시는 뭐야? 가까이 있는 건 오히려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까 노안하고 증상 똑같다 그랬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까이 잘 안 보이시니까 돋보기 끼시는 거야. 그래서 책이나 신문 같은 거 이렇게 읽으시잖아.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상대적으로 잘 보이는 거지. 이게 원시인 거야. 그러면 이거랑 반대야. 자꾸 그러면 안 가. 자,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상이 딱 망막에 매치가 되는데, 그지? 이 원시인 사람은 상이 망막을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그러니까 굴절되는 걸로 따지면 굴절이 덜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원인은 뭐겠어? 수정체가 너무 얇거나 아니면 이 안구라고 하는 게 남들보다 짧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어때? 상이 어디에 맺혀? 망막 뒤에 맺히더라 이거지. 상이 망막 뒤에 맺힌다. 어? 망막 뒤에 맺힌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주면 돼? 이 사람 안경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볼록렌즈. 그렇지, 빛을 모아줘야지. 그래야 망막이 맺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볼록렌즈를 이용해서 안경을 만들어서 안경을 착용하니, 물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제 렌즈를 이렇게 압축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만져봐도 이게 볼록렌즈, 오목렌즈인지 구분은 잘 안 되지만 그 원리를 이용한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원시인 사람은 일단 아까 이게 노안하고 증상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무슨 렌즈를 이용한다?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교정을 해준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알겠네? 네, 조금 빠르게, 뭐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없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훑은 거라서 일단 나머지 내용들을 책을 꼭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치도록 합시다. 이제 3분? 3분이야 지금?